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주 1시간, 오늘 또 5월 27일, 5월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그 관계의 언어, 네, 요 책을 잘 배우고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책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 제목 자체가 참 재밌죠? 요런 책으로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고, 참고로 이 책은 그 품절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다시 보기로 중고거래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밖에 말 못해 라는 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 볼게요. 우리 현아님이 이 책을 구매하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감동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협찬이나 광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뒷광고는 없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제 저자가 원래 언론학을 좀 전공했는데 상담 쪽으로 뒤늦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혼부부를 상담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잔소리가 좀 심하고 좀 신경질적인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 상담실에 와서도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 보면 이 집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분은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처져 있는 상태였죠. 또 아내가 막 쏘아붙이고 있을 때 이분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남편에게 전해주면서 이거를 아내한테 보여주라고 그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바로 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여보, 사랑하는 이를 대하듯 내게 말해줘. 이 쪽지를 받은 이 아내가 이 쪽지를 보더니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다정하지 못했지? 당신이 나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 남편분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세를 고쳐 잡으셨대요. 지금까지는 그냥 잔소리 들으면서 축 처져 있던 이 남편분이 이 아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반응을 해주자 자세를 고쳐 잡고 아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요런 문장처럼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10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약간 벽돌 책 같지만 사실 내용은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말들. 멈춤 신호. 이제 좀 갈등이 심해졌을 때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상처. 내가 아팠던 것들을 좀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지는 말. 더 나아가서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또 배우자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들. 또 사실 사과가 참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사과를 잘하는 방법, 또 내 사랑을 잘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좀 재밌겠죠? 그래서 이 101가지의 이 문장들을 우리가 잘 알면 관계에서 많이 좀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책은 이제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 카드를 좀 만들어서 또는 이 책을 들고 다투거나 좀 평소에 있을 때 이거를 보여주라는 게 요 저자의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제가 막 얘기하다가 막 싸웠어요. 그때 제가 여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좀 진행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뭐 카드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뭐 책을 펼쳐서 이것 좀 읽어봐 라고 한다든지, 이게 조금 어색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문장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감정 카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배우자가 잠깐만 하고 쪽지를 꺼내와가지고 요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방어적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도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러면 난 당신이 편해질 거야.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에게 갑자기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기분이 들지 솔직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맞아요. 민성님.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좀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요즘 대체로 이 남편분들은 이제, 뭐, 갑자기 뭐 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약간 이게 정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런 거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우리 애정드림님과 오누도르님, 그냥 말로 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참 사실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 갑자기 카드를 꺼낸다. 뭔가 보여준다. 요거는 조금은 어색한 행동 같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고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 정말 우리 부부들에게 너무 도움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제가 써먹어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을 바꿔야 되나? 근데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짜 내 마음을 찾는 용도로 좀 삼아보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배우자랑 다툼이나 또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끔 까먹어요. 예. 그냥 짜증 내다가 이 짜증에 내가 휩쓸려서 뭐 화를 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근데 그 알아서가 뭔데? 라는 질문을 역으로 받으면 또 약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카드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도 부탁을 하는 거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 문장으로 만들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진짜 내 마음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좀 화를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을 써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카드들을 보면서 이럴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조금 진정해 주는 걸 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고 또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말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바꿔보자. 1번 감정 카드가 요거거든요. 이건 너무 끔찍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진심으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봐. 좋은 문장인데 이건 제가 말하기에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짠짠짠짠. 이러면 좀 어떨까요? 여보, 지금 우리 사이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좀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진심으로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일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말로 바꿔보는 연습도 한다면, 이거 진짜 도움 되겠다. 어떠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내 마음을 찾는 법. 두 번째는 이 문장을 내가 정말 쓸 수 있도록 표현해보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도움이 될 것 같다. 1번. 아직 부족하다. 2번. 모르겠다. 3번. 여러분, 우리 꿀떡맘님이, 네, 감사합니다. 1번. 현아님과 애정드림, 그저님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준현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덥네요. 열기가 갑자기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파트를 같이 살펴볼 거고, 첫 번째로는 이 현실 인정하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배워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다툴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 싸움을 좀 잦아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가지씩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두 개 해보고 좀 시간이 남으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말을 좀 배워보고 싶다. 1, 2, 3, 4 중에 한 가지씩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말을 배우고 싶으면 1번, 이 말을 배우고 싶으면 2번, 이 말을 배우고 싶으면 3번, 아니면 요거 4번. 이렇게 하나씩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지금 1번이 2분, 2번이 1분, 1번 또 더 넣으셨고, 3번도 1분, 소나무님 1번, 꿀떡맘님 3번, 혜인님 1번, 아람님은 2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빼고 요 3개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자랑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툴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같은 문제로 싸울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올라올 거고, 이 얘기를 해서 뭐 하냐?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오늘도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아무도 서로의 이야기 듣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같은 문제로 늘 다투게 되는 거겠죠.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요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해명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아니,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식으로, 너가 말한 게 알겠는데, 근데 그때 그 상황이 그랬다. 그때 고객처랑 좀 연락이 있어갖고, 급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말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설득을 한다. 그쵸? 내 주장을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피하기. 그냥 이런 이야기 자체가 또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로 좀 3가지 행동을 하는데, 사실 요 3가지 행동 안에는 한 가지의 좀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볼까요?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 좀 갖고 편견 없이 좀 들어줘. 어쩌면 내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 당신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 미칠 사람 아니야. 당신이 날 위해 정말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그뿐이야.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제 내 입장에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이거 참 당연한 건데 왜 내 남편은 그거 안 해주지? 또는 우리 아내는 진짜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싶겠지만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생각과 욕심은 탁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느끼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내 생각, 내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우리도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별거 아닌 소원이 아니라 저 별거인 아주 어려운 부탁인 거죠.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네, 그래서 이 대화 카드를 사용할 때 좀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배우든 어떤 좋은 말을 배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멋진 말을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무조건 사게 만드는 그런 마법의 문장 같은 거는 세일즈 세계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고객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여보, 마음을 열고 그냥 내 말을 좀 들어줘. 내 부탁은 그뿐이야. 참 이 문장이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써볼 수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볼까요? 뭔가 이렇게 뭔가 배우자는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울 때 좀 꺼내볼 수 있는 말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저도 이제 좀 바꿔봤는데 우리 현아님도 고민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예쁜 말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문장은 어떻게 바꿨냐면 이 정도? 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라미 남편님, 난 당신의 거울이야. 서로 마주하고 마음을 열어보자. 와, 너무 좋아요. 이 표현도 참 좋죠? 라미 남편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요. 저는 좀 담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보,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늘 마우스 사용이 익숙치 않네요.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냥 좀 진심 어리게 여보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5분만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우자한테 너가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좀 제시를 해준다면은 배우자 입장에서 좀 더 듣기가 좀 원활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화 중에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혹시 화가 나면 이성을 잃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좀 화가 나면 눈 뒤집히는 편입니다. 계십니까? 숫자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 아람님, 그저님도 그러시고, 맞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눈이 딱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선진님도 약간 화가 나면은 약간 뭐랄까요? 감정 주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꿀떡맘님은 발작 버튼이 눌리신다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에 결혼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10시 50분인데 좀 10분 남았죠, 출발까지. 배우자가 아직도 머리를 감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와, 막 벌써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화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좀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는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쑥스럽고 또 창피해서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이 분노다. 그래서 이 화가 나는 마음 안에는 진짜 감정이 있대요. 어떤 감정이 있냐, 이런 거죠. 늦을까봐 좀 초조하기도 하죠. 예. 또 늦었을 때 다른 친척들 보는 게 좀 민망할까봐. 예. 또 걱정도 되고. 또 지금 내 계획대로 좀 돼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또 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가 좀 무시받는 기분도 들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데 이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 가장 효과적인, 어떻게 표현한다? 화를 낸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화를 내서 우리가 막 싸우고 눈 뒤집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빨리 가는 거. 그리고 내가 불안했던 이 마음을 이해받는 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요 화에 집어삼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배우자랑 싸우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짜증이 났고 불편한 그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쫙 하면은 어때요? 서로 예민해지죠. 이렇게 좀 긴장 상태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자기 반성이나 미안함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늦었을 때 뭔가 미안해, 내가 서두를게 라고 말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이런 예민한 상황이 딱 벌어지는 순간 어때요? 아내는 벌써 내가 또 기다려야 돼? 아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분위기를 쫙 보여주고 있고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남편도 미안하다는 말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죠.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화났네. 어쩌라는 거야. 약간 미리미리 가자고 얘기를 하던가. 남 탓하기 시작했죠. 또 가는 길 내내 고생하겠네. 진짜 이럴 거면 가기 싫다. 진짜 짜증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도 아시죠? 이 화를 내기 직전만큼 부부관계가 숨막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화가 날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냐?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화나. 그렇다고 당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면 우리 둘의 사랑을 크게 느낄 거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화가 났다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는 거나 아니면 화가 난 그 느낌을 막 비언어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제 과거에 저희가 부부싸움을 조금씩 안 하기 시작할 때 제가 화가 나면은 배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난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화가 좀 계속 나네. 라고 내 화를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저 화가 났구나. 그치, 내가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에는 자기 방어도 없고요, 저를 비난하는 말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대방이 화가 났구나, 그럼 내가 조금 조심하거나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그 화를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보, 지금 나는 이유도 있겠죠.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배우자도 그럼 내가 좀 서두를게처럼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터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화가 난 것을 표현한다. 그래야 배우자도 화난 나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꼭 화가 날 때는 터트리지 말고 우리 아람님, 그조님, 선진님, 애정드림님, 또 우리 라미 남편님, 꿀떡맘님, 짱이 남편분 꼭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저조차도 저 말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요, 어때요? 답답합니다. 진짜 뭐 하자는 거지? 생각이 없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아내분들. 근데 반대로 배우자가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뭔가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생각보다 짜증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아니, 배우자가 우리 관계가 안 좋은데 뭘 해야 될지 알겠대요. 그걸 하재요. 그런 말을 하면 사실 답을 얘기한 거니까 뭔가 시원하고 그래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텐데 의외로 여러분 짜증이 날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법대로 해보자 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대체로 그 배우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편분들, 아내가 이 상담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그래, 우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해결책 해보자, 이런 남편분들 솔직히 계십니까? 계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근데 아내분들은 이럴 때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아니, 관계 나쁘니까 내가 상담 받자고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이 남편이 가자는 말을 안 해, 좋다는 말을 안 해. 그럼 굉장히 그 짜증이 나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가 얼마나 별로인지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자. 전문가한테 가서 당신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한번 검증받아보자. 이렇게 마치 공격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말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미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만 하고 끝나면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 뒷말도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라미님 너무 잘 말씀하셨고,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한다면 사실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여보, 나 진짜 지금 너무 화가 나. 왜냐면 약속 시간을 나는 지키는 게 중요한데 늦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맞아요.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얘기할 때 왜 짜증이 날까? 이것 때문이죠. 대체로 그 방법이요, 자기는 보호하고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너가 바꿔야 된다라는 그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너가 좀 얘기를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당신이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잘못을 좀 인정하면 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당신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여보,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보자. 내 속내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문제인지 전문가한테 가서 들어보자. 요런 약간 자기 본능 보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탓하는, 공격받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아내분들도 남편분이 나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무책임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죠. 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당신과는 사이가 좋아지고 싶어. 난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들려줘. 그러니까 내가 보호하려는 것조차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나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좋아지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좀 항복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다는 거 외에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당신도 나만큼 힘들다는 거 알아.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책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바꿔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지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습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아무 말도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건 당신과 더 좋아지고 싶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제가 말해놓고 너무 잘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문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내랑 뭔가 그 냉전 때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난 당신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싶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 여기서부터 진짜 관계 회복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우리 현아님이 말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 마음을 구체적인 이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사실 많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런 걸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무슨 말도 해야 될지 모를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걸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보고 이제 멈춤 신호 요것 좀 배워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갈등이 있을 때, 지금 막 싸우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멈출지에 대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1, 2, 3, 4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그 문장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남편님이 1번, 꿀떡맘님이 4번, 그저님도 4번. 좋아요. 현아님이 2번과 4번, 남편분과 함께 하신 것 같네요. 민성님도 4번, 짱이님 2번, 마지막 한 문 정도 더 받아볼까요? 라미님까지 좋습니다. 여기서 선을 딱 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인데, 이 책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기보다 문장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진행하는 게 또 좀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해결 없이 감정 싸움만 계속될 때, 이때는 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 30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싸워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맨날 결국에는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해요. 그만 싸우고 싶잖아요, 사실. 이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진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법의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도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좌우명 있으세요? 좌우명? 좌우명. 저는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대안이 없는 불평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짜증내고 누구 흉보고 욕하는 거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라미님 적당히 살자, 현아님은 현명하고 센스 있게 살자, 지선님은 후회하지 말고 시도해보자. 세 분 다 참 멋진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해결 없이, 맞아. 네? 네. 뭔가 뭐하냐와 같은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뭐하냐보다는 요 뭐해가 더 좋겠죠? 예, 그런 말 하나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해결 없이 그냥 상처만 주는 대화만큼 저는 어리석은 대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을 앞둔 나라가 내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부부는요 서로 이제 누가 더 잘못했는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건 당신이 문제지.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이 부부는요 점수를 매기는 순간 둘 다 칩니다. 예, 둘 다 져요.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순간 집니다. 부부는 팀 게임이거든요. 팀. 너랑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진짜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이기거나 함께 진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여보 지금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 그만두자. 저는 이 문장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만두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민성님이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 바로 찾으셨어요? 예, 부부가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는 순간 두 사람 다 지는 게임이 된다. 결혼은 스포츠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왜냐면 우리가 한 팀이니까. 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절대 탓하거나 공격하는 말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여보, 지금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그만두자. 이런 표현도 이제 좋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음. 보통 뭔가 내가 어떤 걸 제안하거나 또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표현을 할 때 그만하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뭘 그만해? 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하자라는 말 자체는 거기에 내 말을 따르자라는 어떤 권위적인 표현이 좀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제안하거나 뭐 해보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보 지금 우리가 서로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감정과 또 부탁이나 요청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거 맞는 말이지. 그리고 나도 동의가 될 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 이후에 조금 부드럽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 어때? 라고 권유하듯이 물어보듯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말은 결국에 상대방이 자꾸 짜증을 낸다면 그건 상대방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이 짜증을 내게끔 유도하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부부는 절대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순환적인 구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내가 예민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배우자의 말 자체가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는 말. 우리 현아님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좀 멈추는 대화를 꺼내보는 거. 이렇게 또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남처럼 몰아세울 때, 야, 이때는 사실 진짜 서럽죠. 어떻게 진짜 저렇게 말하지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또 한 10초 정도 고민해 볼까요? 너나 잘해. 야, 그럴 거면 나가 살아. 이런 식으로 막 남처럼 몰아세울 때, 나 뭐라고 말하지? 한번 볼까요? 부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배우자한테 하는 말, 우리가 배우자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요. 남보다 못하게 말을 하고, 남보다 못하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심심하면 이렇게 보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적의 다툼이라는 노래입니다. 참 같이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뭔가 이렇게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쓰담는 말이 될 것 같고, 똑바로 좀 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때리는 말처럼 들리겠죠? 우리가 배우자한테 이렇게 쓰다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집어던지고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 깨지지 않는 돌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그 태도, 눈빛. 근데 배우자는요, 돌멩이가 아니죠. 심지어 돌멩이라 할지라도 깨집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솔직히 우리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부자거나 엄청 잘생겼거나 엄청 예쁘거나 그러지 않죠.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왔다는 것은 뭔가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나 믿고 온 거예요? 이 사랑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랑 하나 믿고 나한테 인생을 던진 사람. 그쵸. 또 배우자는요,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과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치질 걸렸을 때 이제 엉덩이에 항문에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바르는 게 너무 아파, 바를 수가 없어, 이때 여러분 누구한테 발라달라고 할 거예요? 아들한테? 딸한테? 엄마 아빠한테? 못해요. 친구한테? 못합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별로이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까지 보고도 그 같이 견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배우자예요. 그리고 우리 애당초 왜 결혼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매일 아침마다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도 내가 결정된 거고, 내 자식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건데, 누구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성숙한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관계가 안 좋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해결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오는 수강생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존경스럽고, 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멋지세요,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남처럼 몰아세울 때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봐.
근데 이거 말해봐라 이게 벌써 거슬리죠. 예,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보, 음, 나를이 아니라 내게겠죠. 이런 문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막 화를 냈는데 아내가 여보, 사랑하는 사람처럼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약간 정신 번쩍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렇지? 내가 진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저도 배우자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배우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좀 약간 작은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한 말과 이 말이 너무 이 갭차가 크니까 거기서 오는 좀 충격 요법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배우자가 나를 너무 남처럼 대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부드럽게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분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배우자가 너무 화를 많이 낼 때, 요것만 얘기할게요. 남편들은요, 대체로 아내보다 큽니다. 힘도 세고, 그리고 남편들이 막 화를 내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대요. 그리고 장시간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 정말 어떤 폭력 현장에 놓인 듯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이 대체로 더 크니까. 아내분들도 남편들이 그 아내 무섭다는 말들 종종 하거든요. 왜냐면 아내들의 말은요, 남편들의 말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해요.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좀 숨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런 비난과 경멸의 말을 들으면 뇌가 정말 탈진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너무 크게 화를 내고 너무 많이 나를 경멸하고 비난할 때는 이 문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너무 무서워.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로도. 상대방이 그 화내는 모습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게.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근데 여긴 보세요. 어떠한 비난도 없고요. 어떠한 공격의 말도 없고 그저 내가 느끼는 마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비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이 문장은 좋은 문장 같아요. 물론 우리가 최대한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살펴 좀 봤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내 상처를 조금 이야기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을 좀 책임지는 그런 말들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